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분노했던, 그리고 결국 제가 내린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자식들이 저에게 한 짓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박순덕입니다. 올해 70이에요. 남편을 4년 전에 췌장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진단받고 6개월 만에 정말 갑자기 가셨어요. 평생을 가정주부로만 살았습니다. 아이 넷을 낳아서 키웠죠. 첫째 딸 민지, 둘째 아들 민준, 셋째 아들 민수, 막내딸 미나. 남편 월급으로는 아이들 뒷바라지하기 빠듯해서 저는 남의 집 가사 도우미로 30년을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자는 날들이었죠. 전 한번 제대로 쉬어본 적 없이 오직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대학까지 다 보냈어요. 제 옷 한 벌 안 사입고 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서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제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돌아가신 후 4년 동안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침에 눈 떠도 말할 사람이 없고, 저녁 먹을 때도 혼자고, 밤에 잠들 때도 혼자였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하면요, 엄마, 바빠, 나중에 다시 할게. 그게 다였어요. 명절 때나 한 번씩 와서는 밥 먹고 2시간 만에 가버렸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 시간이라서, 엄마, 회사 일이 좀 급해서. 저는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특히 큰딸 민지가 그랬어요. 올 때마다 집안을 휙 둘러보면서요. 엄마, 청소는 했어요? 우리 애들이 올 텐데 먼지 있으면 안 되잖아. 엄마, 냉장고에 애들 먹을 거 준비해놨죠? 우리 애들 입맛 까다로운 거 아시잖아요. 저는 제 집인데도 제 딸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교회에서 경수 씨를 만났습니다. 72세 전직 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부인을 5년 전에 여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비슷한 처지라서 이야기가 통했어요. 순덕 씨, 혼자 사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자식들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살아보니까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아들이 둘 있는데 1년에 몇 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교회 끝나고 함께 커피도 마시고 가끔 산책도 하고,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6개월쯤 지났을 때 경수 씨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순덕 씨, 저 순덕 씨가 좋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 살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누군가 저를 순덕 씨라고 부르며 좋아한다고 말한 게 언제였을까요? 남편도 결혼하고 나서는 저를 그냥 애 엄마라고만 불렀거든요. 경수 씨, 저도 경수 씨가 좋아요. 하지만 제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 자식들이 반대하면요? 그럼 포기해야죠. 자식들 뜻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요. 작년 9월 15일이었어요.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저녁을 다 차려놓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가 재혼을 하려고 해. 그 순간 제 인생이 지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큰딸 민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요. 재혼이야. 경수 씨라고 교회에서 만난 분인데. 엄마, 정신 차리세요. 74세 무슨 재혼이에요? 민준이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을 아십니까? 제가 뭔가 더럽고 추한 짓을 하려는 것처럼 자식들이 저를 쳐다보던 그 눈빛을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남자,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72 할머니한테 무슨... 재산이라니? 엄마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있잖아요. 이 집에 아버지 보험금에, 아버지 퇴직금에 다 합치면 10억은 넘어요. 큰딸 민지가 마치 제 돈을 자기 돈인 양 따지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들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사랑하는구나. 아니야. 경수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대학교 교수하셨고 자기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시는 분이야. 엄마,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너희들이 엄마를 뭘로 보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엄마를 보호하는 거죠. 엄마가 속고 계신다고요. 그날 밤 자식들은 저를 거의 협박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한 달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그 남자 신원조회 해볼게요. 신원조회. 너희들이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4년밖에 안 됐어요. 아버지한테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민지가 아버지 사진을 들고 울먹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희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1년 전 암 투병하실 때 몇 번이나 와봤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왔잖아.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그런 너희들이 지금 아버지 사진 들고 운다고? 일주일 후 자식들이 경수 씨를 만나겠다고 했어요. 강남에 있는 호텔 카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수 씨와 함께 갔죠. 자식들 넷이 다 와 있었어요.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러 온 것처럼 차가운 얼굴로요. 경수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경수라고 합니다. 어머님께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들의 태도를요. 솔직히 여쭤볼게요. 우리 어머니한테서 뭘 바라시는 거죠? 민지가 첫 마디부터 공격적이었어요. 일은 할머니랑 재혼해서 뭐가 좋으시다는 겁니까? 재산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민지 씨, 신뢰되는 질문이네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경수 씨가 침착하게 답하셨지만 저는 너무 창피하고 분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가 소개한 분을 사기꾼 취급하고 있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어디 사세요? 경제적으로는 어떠세요? 자식은 있으세요? 민준이가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듯 따져 물었어요.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가 있고요. 대학교 교수 연금이 나옵니다. 자식은 아들 둘이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연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죠? 그 순간 저는 폭발했습니다. 민지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엄마를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고. 너희들이 지금 엄마를 망신 주고 있잖아. 그날 만남은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순덕 씨, 괜찮으시면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도 됩니다. 자식분들이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제 행복을 제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슬펐어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자식들이 한 짓들을 아십니까?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경수 씨를 뒷조사했어요. 어느 날 민지가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그 남자 조사해봤어요. 서초구 아파트는 전세래요. 본인 집이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니? 엄마 재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접근한 거라고요. 민지야, 그만해. 엄마, 우리가 엄마 돈으로 대학 다닌 줄 아세요? 엄마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그 돈, 저 사기꾼한테 빼앗길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 돈이라고 했어요. 제 돈을, 자기들 돈이 아니라 엄마 돈인데 왜 자기들이 허락해야 쓸 수 있는 건가요?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10월 어느 날 막내 미나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들이랑 언니가 엄마 후견인 신청하려고 한대요. 뭐라고? 엄마 치매 검사 받게 해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신청하려고요. 그럼 엄마 혼자서는 재혼도 못 하시고 돈도 못 쓰시게 된대요.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엄마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요? 미나야, 그게 정말이니? 엄마, 죄송해요. 저는 반대했어요. 근데 오빠들이랑 언니가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당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낳고 제 젖 먹이고 밤새 앓을 때 간호하고 대학까지 보낸 그 자식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라도 제 행복을 막으려 한다니요. 하지만 11월 7일 저와 경수 씨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성당의 식장이었어요. 교회 친구분들 몇 분만 초대했죠. 자식들한테도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식 넷 중에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데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신부들은 딸이 와서 화장도 도와주고 사진도 찍어주던데 저는 혼자였습니다. 직장에 들어설 때 신랑 측은 사람들이 가득한데 신부 측은 텅 비어 있었어요. 경수 씨 아들 둘이 미국에서 왔더라고요. 저희 결혼을 축하한다고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제 자식들은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경수 씨의 큰아들이 저한테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자녀분들이 오시지 않아서 저희가 어머니 가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제가 낳은 자식들은 저를 버렸어요. 재혼 후 3개월 동안 자식들한테서 연락이 한 통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갔어요. 설날, 예전에는 자식들이 다 와서 떡국 먹고 세뱃돈 받아갔는데 올해는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설날인데 떡국이라도 먹으러 올래? 엄마, 저희 바빠요. 그리고 엄마 이제 새 가족 있으시잖아요. 전화가 끊겼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를요. 민준이한테도 전화했어요. 민준아,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할게요. 역시 뚝 한 명씩 전화했지만 다들 바쁘다고 나중에 하겠다고만 했어요. 경수 씨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순덕 씨, 시간이 필요해요. 자식들도 받아들일 시간이. 아니에요. 경수 씨, 이 아이들은 절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자기들 재산에 손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3월 어느 날 막내 미나가 혼자 찾아왔어요. 엄마, 미나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오빠들이랑 언니가 제가 말렸는데, 무슨 일이니? 엄마, 오빠들이 아직도 경수 아버님 조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랑 상담도 계속하고 있대요. 변호사, 엄마 재산 상속에서 경수 아버님을 배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대요.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죽기도 전에 이미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고 있다고요? 미나야, 엄마가 너희한테 그렇게 돈밖에 안 보였니? 아니에요, 엄마. 저는 진짜 아니에요. 근데 오빠들이랑 언니가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정말로 반대했다면 왜 그때 엄마 결혼식에 안 왔어? 미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희망은 없다는 것을요. 미나가 간 후 경수 씨가 조용히 얘기했어요. 순덕 씨, 제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서초구 아파트가 전세라고 자녀분들이 조사하신 것 있잖아요. 네, 사실은 제 명의가 아니라서 그래요. 제 큰아들 명의거든요. 미국 시민권자라서 한국에 투자 목적으로 샀던 건데 그럼 그 아파트 말고도 목동에 아파트 2채가 더 있어요. 전부 제 명의고요. 그리고 제 교수 연금이 매달 450만 원 나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순덕 씨를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는 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경수 씨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제 자식들은 오직 돈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순덕 씨,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경수 씨가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건 혼인 전 재산 계약서예요. 제 재산은 제 자식들한테, 순덕 씨 재산은 순덕 씨 자식들한테 가도록 법적으로 정리해뒀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순덕 씨 자녀분들이 걱정하실까 봐요.
제가 순덕 씨 재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제 자식들은 사기꾼 취급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제가 제 행복을 위해 선택한 게 언제였을까요? 항상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남의 집 가사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위한 선택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제 행복을 위해 경수 씨를 선택했더니 자식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저를 버리고 제 재산만 계산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펴놓고 물었어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제 재산 전부를 노인 인권보호 및 실버 세대 자립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자녀분들에게는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자식들한테서 동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한 번 만나요.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자식들 넷이 다 모였어요. 저희 집으로요. 경수 씨가 차를 대접했습니다. 자식들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고요. 엄마, 그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엄마, 저희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엄마 선택을 존중하려고요. 갑자기 왜? 민지가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저희 동네 아는 분이 경수 아버님을 아신대요.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유명하셨고 경제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으신 분이라고. 아, 그래서 왔구나. 경수 씨가 돈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인정하러 온 거군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 결혼 축하드리고 저희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들 참 웃기는 아이들이구나.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경수 씨가 돈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축하한다고? 관계 회복하고 싶다고? 괘씸한 것들 같으니라고.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니? 여의들이 6개월 동안 엄마한테 한 짓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저는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사설 탐정 고용해서 경수 씨 뒷조사한 것, 후견인 신청하려고 변호사 상담받은 것, 엄마 결혼식에 한 명도 안 온 것, 명절 때 전화 한 통 안 한 것,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뭐? 벌써 엄마 재산 어떻게 나눌지 전호사랑 상담했다며? 엄마가 죽지도 않았는데 민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엄마한테 한 게 뭔지 아니? 70년을 살면서 엄마가 뭘 했는지 아니? 저는 하나하나 상기시켜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너희들 도시락 싸주고 남의 집 가사일 하러 가서 저녁 6시에 돌아와서 또 너희들 저녁 차려주고 엄마, 엄마 옷 한 벌 안 사 입고 엄마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서 너희들 대학까지 보냈어. 너희 아버지 월급으로는 안 돼서
엄마가 30년 동안 가사 도우미 일했다고.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엄마한테 뭐라고 했니?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른에 할머니가 무슨 재혼이냐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사기꾼한테 속고 있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암 투병하실 때 너희들 몇 번이나 왔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지. 명절 때 딱 2번 왔더라. 그것도 2시간씩만 있다가 갔지.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엄마가 다 하시겠지 하면서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바빴어요. 바빴어? 그래, 바빴지. 너희들 인생이 바쁘니까. 저는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재혼한다니까 갑자기 안 바쁘더라. 사설 탐정 고용할 시간, 변호사 만날 시간, 남매들끼리 회의할 시간은 다 있더라고. 그때 경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녀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어머니께서 저랑 처음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경수 씨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자식들 뜻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어머니는 여러분을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반대가 두려워서 6개월이나 고민하셨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머니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수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재산 노리는 사기꾼이라고 하셨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저를 조사하셨고요. 자식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측 하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서러워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미국에 있는 제 아들들한테 전화했어요. 제 결혼식인데 신부 측 가족이 한 명도 안 와서 어머니가 너무 서러워하신다고요. 그래서 제 아들들이 급하게 한국 와서 신부 측 가족 자리를 채워줬습니다. 민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그날 신부 측에 계셨던 분들이 네, 제 가족들이었어요. 처음 보는 저희 가족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축하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가 낳아주신 여러분은 한 명도 없으셨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이게 뭔데요? 엄마, 유언장이야.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언장이요? 그래, 변호사 사무실 가서 정식으로 작성했어.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너희들 다 계산했지? 이 아파트에, 아버지 보험금에, 아버지 퇴직금에, 엄마가 30년 동안 가사일해서 모은 돈까지 전부 합치면 10억 2천만 원이야. 자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너희 넷한테 똑같이 나눠주려고 했어. 엄마,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 재산 전부를 노인 인권보호 및 실버 세대 자립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네, 엄마, 그게 무슨... 들어봐. 저는 손을 들어 자식들을 제지했습니다. 이 재단은 노인들이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야. 노인도 사랑할 권리가 있고
재혼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곳이지. 엄마, 저희 때문에. 너희 때문만은 아니야. 엄마가 결심한 거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은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후견인 신청해서 엄마가 혼자 돈도 못 쓰게 재혼도 못하게 하려고 했어. 그런 너희들한테 엄마 재산을 줄 수는 없더라고. 민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재산은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랑 다시 관계 회복하고 싶어요. 정말이니? 저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말 재산 때문이 아니니? 경수 씨가 돈 없는 사람이었어도 지금 이렇게 왔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저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재단 이름이 박순덕이 경수 노인 인권보호재단이야. 엄마와 경수 씨 이름으로 만들어져. 그런데 너희들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 민준, 민지, 민수, 미나. 내 자식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희들이 받아야 할 벌이야. 엄마를 버린 대가지. 민지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용서는 무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엄마가 배운 게 있어. 자식이라고 다 효자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늙었다고 해서 엄마가 참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박순덕이 경수 노인 인권보호재단 현판식이 있었어요. 저희 재산 전액으로 설립된 재단입니다. 경수 씨도 본인 재산을 일부 추가로 기부하셔서 시작하는 재단이 되었습니다. 현판식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교회 친구분들, 경수 씨 지인분들, 언론사 기자분들도 오셨고요. 그런데 제 자식들은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현판 앞에서 경수 씨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구나. 재단 설립 소식이 신문에 났어요. 그날 자식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진문 봤어요. 정말 재산 전부 기부하신 거예요? 그래, 엄마, 우리는 너희들 몫은 없어. 이미 공증 끝났고 재단도 정식으로 등록됐어.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엄마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사설 탐정 고용해서 경수 씨 뒷조사한 것, 후견인 신청하려고 엄마를 치매 환자 만들려던 것, 결혼식에 안 온 것, 전부 다 기억해. 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너희들 인생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엄마 재산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 그리고 말이야.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명절 때 오지 않아도 돼. 전화 안 해도 돼. 엄마는 경수 씨랑 잘 살 거니까. 엄마, 너희들도 너희 인생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그리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9월이에요.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계절이죠. 저는 경수 씨와 함께 제주도 여행 중입니다. 바다를 보면서 걷고 맛있는 음식 먹고 경수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준덕 씨,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자녀분들 괜찮으세요? 경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신경 안 써요.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가끔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제가 낳은 자식들인데, 하지만 더 이상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경수 씨의 두 아들이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줍니다. 미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화상 통화하면서 안부 묻고 명절 때는 선물도 보내주고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아버지랑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도 건강해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주는데, 제가 낳은 자식들은 참 슬픕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은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 재혼 상담, 자식들의 학대로부터 노인 보호, 노인 인권 교육, 특히 자식의 재산 집착으로부터 노인 보호하기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요. 저처럼 자식들 때문에 고통받는 노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난주에는 한 할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제 자식들이 제가 재혼한다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그 할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재단이 많은 노인들을 도울 거예요. 저처럼 자식들한테 배신당한 노인들, 재혼하고 싶어도 자식들 눈치 보느라 못하는 노인들, 모두를 도울 겁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자식들한테 주지 않은 것도, 재단을 만든 것도, 경수 씨와 재혼한 것도 전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들이에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처럼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사시는 노인분들이 계신가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쓸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다 효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재산만 노리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자식들한테 매달릴 필요 없어요. 저는 70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라는 것을요. 경수 씨와 경수 씨의 아들들이 저를 더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제가 낳은 자식들보다 말이죠.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자식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재혼하신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을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고요. 부모님이 그 재산을 어떻게 쓰시든 그건 부모님 자유입니다. 만약 지금 부모님의 재혼을 반대하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부모님을 걱정해서인가요? 아니면 재산이 걱정되어서인가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저는 제 자식들이
언젠가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였다는 것을. 엄마도 사랑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외롭지 않게 살고 싶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제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혔으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들이 재혼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의 재산은 누구의 것일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